현장에서 만나는 저희 많은 의뢰인들이 사실은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건에서 이제 높은 수임료를 주고 이제 변호사를 선임하는 그런 사례들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비용들을 좀 AI를 통해서 아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된 것이 이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만사TV의 하상용입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변호사이자 예비 창업자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김수지 대표를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식회사 휴먼러벗의 대표이사 김수지고요. 법무법인 로히어의 대표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네. 아마 여러분들 지금 경력을 들으시면서 아마 바로 그 질문들이 많이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번에 예비 창업 패키지를 통해서 이제 사업을 하시게 된 거잖아요. 예, 하시려고 하는 사업의 내용 혹은 회사 소개를 조금 해주시겠어요? 네, 저희 주식회사 휴먼러벗은 그 이름에서 이제 아이템을 좀 유추할 수 있는데요. 이제 휴먼 인간이고 로봇으로도 좀 읽힐 수가 있는데 이제 로의 이제 로가 법률의 로자입니다. 네, 그 로봇의 로자가 아니고요. 그래서 법률 그 챗봇을 만드는 서비스인데 머신러닝 기반의 AI 챗봇 법률 상담 서비스를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던 걸 들어보면 이제 요즘 AI를 활용해서 AI 때문에 없어질 수 있는 직업도 있고 막 그런 위기감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 창업의 계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몇 년 전 뉴스에서 이제 AI가 발달하면 가장 먼저 없어질 직업 1순위가 변호사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앞으로 제가 좀 살아가야 될 날이 더 많잖아요. 그런데 이게 없어지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뭘 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하게 됐던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인이 생각했던 그런 아이템을 구현하기 위해서 아마 이제 AI의 도움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AI가 이제 발달을 하면서 오히려 이제 제가 그 변호사들이 대부분 과로에 시달리고 있는데 정말 업무량이 너무 과다해서요. 근데 AI가 변호사의 업무를 대체해 줄 수 있으면 사실 더 좋은 거잖아요. 내 일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AI가 내 일을 해줄 수 있다면 AI가 오히려 인간에게 이로운 도구이자 친구, 저희 회사 이름이기도 한 러버스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창업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AI가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그 아이템 뭐랄까 이제 변호사 업무 중에 그런 업무도 있을 것 같고 아닌 업무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 일부라도 AI 도움을 받아서 업무도 쉽게 하고 비용도 낮춰보자 뭐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또 제가 창업을 결심하게 된 또 다른 계기가 이제 현장에서 만나는 저희 많은 의뢰인들이 사실은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건에서 이제 높은 수임료를 주고 이제 변호사를 선임하는 그런 사례들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비용들을 좀 AI를 통해서 아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된 것이 이제 창업 계기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비용도 좀 줄이고 또 쉽게 본인의 사항들을 그러니까 내가 이걸 갖고 소송을 안 해도 될 것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주는 이제 그런 어떤 플랫폼 같은 걸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네, 뭔가 초기적인 어떤 상담을 도와주는 그런 간편한 도구를 좀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그 업태를 리걸테크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죠. 예. 그 업종에 대해서 혹시 좀 설명을 해주실래요? 리걸테크라는 개념이 좀 생소하실 텐데 몇 년 전부터 이제 사실 젊은 변호사들 중심으로 좀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법률 상담 서비스를 이렇게 AI를 통해서 제공하는 것, 또 리걸테크가 하는 사업 중에 하나이고, 또 판례 검색 같은 것들을 AI를 통해서 좀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혹은 이제 내가 형사 재판을 받게 됐다라고 하면 AI를 통해서 제 양형을 먼저 예측할 수 있는 서비스를 받아보는 겁니다. 내가 음주운전을 3번째 저질렀는데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을지. 무조건 구속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구속인데 혹시나 이제 양형 요소 중에 어떤 수치가 낮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적용됐을 때
뭐 AI를 통해서 이제 양형 그 예측을 해보는 그런 것들,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들, 그런 것도 이제 리걸 테크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보통 이제 그런 경우라면 요즘 같으면 뭐 네이버라든가 뭐 유튜브라든가 이렇게 막 검색을 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사실 엉터리 정보가 많잖아요. 엉터리 정보도 문제지만 답을 주지 않고 그냥 변호사를 선임만 유도하는 경우가 예, 정말 예. 많습니다. 예, 맞아요. 근데 지금 우리 리갈테크를 하시는 입장에서 봤을 때 네. 경쟁사들도 있죠, 이미. 네, 비슷한. 이미 네. 사실 제가 이제 처음에 생각했던 서비스는 이미 지금 출시가 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이미 네. 출시가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딱 그 구현하고자 하는 서비스 자체는 아직 그 출시가 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여서 네, 네. 그 부분은 좀 틈새 시장 공략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지금 나와 있는 서비스들은 대부분 변호사들을 상대로 하는 서비스입니다. 아, 변호사의 업무를 네. 쉽게 해주는. 그렇습니다. 제가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변호사들이 이제 좀 판례 검색을 쉽게 하고 의뢰인 상담에 앞서서 뭔가 좀 정보를 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네네. 기초적인 자료를 뭔가 찾아볼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고 법률 소비자들을 위한 시스템은 조금 아직 전무한 상태라서 제가 네. 그걸 좀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업무를 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지금 올해 이제 9년 차입니다. 9년 차면 네. 변호사 이 업계에서는 네. 이제 막 한참 전문가로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식인가요? 안 그러면 아직도 이렇게 그 주니어 같은 이런 입장인가요? 사실 지금 상담이 들어오면 모르는 거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네네. 네, 거의 네. 대부분 해본 사건들이 대부분이고 이제 특수한 분야 같은 것은 이제 좀 그런 모르는 분야도 있겠지만 네. 대부분은 이제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전문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그 누구나 정말 네. 부러워하는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변호사 업무에 그것도 이제 이미 9년 차를 하면서 나름 네. 전문가로 인정을 받고 있는 이런 시점에 네, 완전히 가시밭길일 수도 있는 창업을 또 이제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기감에서 시작한 거기 때문에 네네. 이제 이 길을 들어서지 않으면 또 제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게 오히려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또 반대로 저는 생각한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오히려 뭐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아직은 이제 창업을 하셨나요? 아직도 네, 예비 지금 창업자인가요? 주식회사를 법인 설립하셨고. 설립했습니다. 예. 네, 이제 그 돌아설 수 없는 길을 건너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때 네. 변호사 업무를 쉬면서 이렇게 하실 건가요? 안 그러면 병행하나요? 지금 병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병행하고 네, 있고. 네, 네. 예. 아직은 이제 그 뭐랄까 프로토타입 그러니까 시제품이나 완성된 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안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그런 형태로? 지금 일단은 올해는 지금 직원분 지금 채용을 해가지고 직원분하고 같이 이렇게 하고 있어서 일단 시제품 나오는 거 보고 이제 시제품 운영을 하면서 좀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주변에 이제 그 리걸테크를 이미 운영하신 분들이 저한테 조언을 해주시기로는 같이 하지는 못할 거다. 예, 네, 그렇죠.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좀 고민하는 그 기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라 그럴까? 그 심정? 이렇게 네. 창업을 직접 해서 이렇게 뛰어들어 보니까 네. 어떠세요? 그 심정이나 느낌은? 그 창업을 해보니까 로드맵이 잘 그려지지 않더라고요. 네. 앞으로 어떻게 제가 해가야 되는지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여서 이 분야에서는 내가 또 바보였구나. 네.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좀 어려움이 있고 또 그 변호사 생활한 지 9년, 그러니까 이제 10년이 돼가잖아요. 10년 만에 뭔가 또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게 저한테 또 오히려 활력을 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이 굉장히 대단한 것 같아요. 본인이 되게 익숙한 그런 그 위치에서 전혀 안 가본 새로운 길을 도전을 하고 한다는 게 아마 우리 김수지 대표님의 어떤 개인적인 특성이지 않을까. 항상 도전하는 뭐 이런 것도 생각이 되고요. 우리 광주 창경에서 하는 예비 창업 패키지를 네. 지금 통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어떠세요? 일단 제가 그 예비 창업 패키지 이걸 신청하게 된 것은 사실 이제 제가 가보지 않은 길이어서 네네. 제 아이템에 대한 확신도 좀 받고 싶었거든요. 네네. 좀 너가 이렇게 좀 잘하면은 될 것도 같아라는 그런 응원과 격려를 좀 받고 싶었는데 네, 확인. 네, 그렇죠. 네네. 그래서 그걸 확인받고자 하는 목적을 너무나 잘 충족시켜 주시는 것 오, 같습니다. 예, 예. 네, 그런 목적을 일단 먼저 다 이뤄 주시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느낀 것은 이제 대부분 혼자서 이걸 다 진행하실 것 같은데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주시는 게 저는 또 가장 좋은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이 있을 때 이렇게 물어보면 항상 답을 좀 빨리 해주시고 저희 직원분이 이제 또 같이 이렇게 하시는데 항상 협조적으로 해주셔서 제가 가끔 왜 그렇게 우리한테 이렇게 잘해주지? 도움을 이렇게 잘해주시지? 근데 담당 직원 말로는 네. 항상 그렇게 잘한대요, 친절하게. 그러니까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해주실까? 정말 너무 감사하다 그 말씀 정말 많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정말 필요할 때마다 항상 필요한 도움을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어쨌든 굉장히 어려운 선택을 하셔 가고 계신데 네. 혹시 금년에 본인이 이루고자 하는 어떤 그 금년 단기지만 목표가 혹시 있으세요? 그 예비 창업 패키지를 통해서는 이제 저희가 시제품 지금 만들어서 해보려고 해서 사실은 그 목표는 더 높았는데 그거 이전에 먼저 한번 그 센터장님이 저번에도 한번 조언을 해주셨듯이 일단 한번 해보고 부족한 점을 빨리 찾아서 보완시키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지금 10월 초쯤에 베타 버전을 한번 내놓고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제 첫 번째 목표이고 두 번째는 또 그 법률 상담과 결합한 이제 제가 또 부동산 중개 플랫폼도 지금 구상을 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조금 더 기술 지원을 좀 받아서 한번 준비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예창패를 하고 계신데 여건이 된다면 다음 지원 사업, 뭐 초창패도 있고 또 있잖아요. 뭐 그런데도 이렇게 다시 도전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네, 당연히 도전하려고 하고요. 네. 초창패나 지금 청창사 이런 거 다 준비해 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이제 보통 예비창업 패키지가 2월, 3월 달에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시점이라면 이제 4, 5개월 남았는데 김수지 대표님이 다시 이쪽으로 돌아간다면 뭘 준비를 하실 것 같아요? 이제 내년에 내가 예창패를 해야 되겠어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저는 이때부터 그 시장 조사를 좀 했었습니다. 실제로 리걸테크 기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대표님도 한번 만나보고 직접 만나도 보고 좀 주변인들한테 어떨 것 같냐고 좀 제 나름대로 어떤 설문조사도 미니 설문조사 좀 해보고 그런 것들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고 계속 아이디어 발전시키고 사실 세상에 어떤 뭐 아주 새로운 게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나와 있는 것에서 내가 좀 특별하게 다를 수 있는 게 뭘까 계속 그런 고민을 좀 하는 시간을 좀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들었던 말씀 중에는 그러니까 변호사들을 위한 업무가 아니라 일반 시민들을 위한 업무 혹은 플랫폼이라는 게 굉장히 감동이고 또 고맙게 들리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좀 말씀드리면 제가 공익 그 활동도 좀 많이 해왔거든요. 그래서 무료 뭔가 공익 변론 활동이라든지 민원인 무료 법률 상담 활동 같은 것들을 좀 많이 해왔는데 변호사들이 사실은 가서 그냥 허탕치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 민원인들이 오지 않아서. 근데 가더라도 그 상담이 계속 연계가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오늘 가서 궁금한 게 있는데 다음에 가면 또 다른 변호사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시스템 좀 개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도 제가 좀 고민을 했었고 제가 그 시스템 만들면 먼저 이제 AI에 물어보고 연결된 변호사님을 통해서 상담을 받아보고 그다음에 그 상담이 계속 이제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상담을 받을 때 그 연속해서 계속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좀 제공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범위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 변호사들이 생각하시는 큰 경쟁 시장은 아닐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렇죠. 초기 진입할 때는. 네, 그렇습니다. 기왕에 무료로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이런 쪽에 먼저 접목할 수 있도록 좀 더 정확하게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여러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눴는데요. 혹시라도 예비 창업 패키지나 이렇게 창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제 약간 경험을 해본 입장에서 뭐 한 말씀 좀 조언이라든가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일단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거를 지금 하지 않고 생각만 했으면 또 저 말고 누군가 했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특히 변호사들 요새 AI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다들 AI 하면서도 뭔가 해봐야지 하면서도 사실은 그 본업에 치여서 못하고 계시는 분들 많은데 본업 하면서도 어쨌든 한번 빨리 시작해보고 도전해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우리 또
사실 실패 전문가이시기도 하니까 예, 저 말씀이신 거죠? 제가 예. 그 광주 창조 실패 홍보대사입니다. 그렇죠. 실패 홍보대사시니까 실패해도 괜찮으니까 일단 시작해보고 도전해보고 실패도 저는 성공으로 가는 그 지름길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걸 정말 많이 깨닫고 있어서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는 곳이 이제 창조경제혁신센터니까 네, 한번 해보시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간에는. 네, 굉장히 좋은 말씀들을 짧은 시간에 많이 해주셨어요. 중요하게 아마 예비 창업자들 관심 있는 분들한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기왕에 시작하신 일들이 정말 의미 있게 발전될 수 있도록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